유체역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요? 유체역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제일 중요한 게. 좀 유체를 좀 마시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체를 마시면서. 음? 소주의 힘을 빌어서 해야지 45점까지 간다고요. 술들 좀 사요. 술들 좀. 아이씨 맨날 와서 그래 그래. 어? 어쩌다 뭐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자고 해서 오면은 소주라도 한 잔 먹자고라는 말이 있어야지. 어째 뭐 학생들도 아니고 사회인들이 말이야. 에이,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 02년은 또 누가 02년? 20년이죠, 20년. 20년 3회 요번에 본 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1번입니다. 최적 0.1m 삼성의 밀폐용기 안에 기체 상수가 0.461호 kJ per kg 기체 1kg이 압력 2MPa 온도 250도씨 상태로 들어있다. 압축계수, 압축성인자. 자, 우리 여기서 압축계수라는 거, 압축성인자라는 거.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을 좀 알고 갑시다. 압축성인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상기체가 있어요.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자입니다. 여기서 이상기체의 그럼 압축성 인자는 뭐가 있습니까? 이상기체의 압축성 인자가 1이 되겠죠.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를 아니까 실제 기체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이상기체든 실제 기체든 우리가 무슨 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풀을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이상기체로 가늠을 해서 이상기체로 보고서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기체 실제 기체에다가 이상기체를 적용할 때 적용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얼마나 차이 나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압축성 인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의 압축성 인자 Z가 1일 경우에 실제 기체의 압축성 인자는 0.95라고 그랬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요. 실제 기체를 갖다가 이상기체로다가 해서 적용을 해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으로 풀으면요.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95니까 대략 100분율로 했을 때 5% 정도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PV는 질량을 합시다. 편하게. M, R, T. 자, 질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R은요. 특별기체 상수가 되겠죠. 특별기체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킬로뉴턴 메타에 킬로그램에 K. 킬로뉴턴 메타니까는요. 이게 뭐예요? 킬로줄이죠. 킬로그램에 K.
왜 이걸 선택했겠어요 지금? 기체상수 줬잖아요. 0.461로 킬로줄 킬로그램 K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기체상수구나. PV는 MRT 공식이구나. 알으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M을 갖다 위 밑으로 이쪽으로 보내면은요. P는 M분의 V RT가 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V는요. 부피고요. 이거는요. 질량이요. 단위로 쓰면은요. 킬로그램이고요. 메타 삼성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체적이 되는 거죠. 비체적. 비체적이 되는 거죠. VS 비체적. 그러면요. P VS는요. R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식에다가 압축성 인자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로 압축계수라고 그랬죠. 적용하면요. RT 하고서 이거 거꾸로 가면요. Z는 RT분의 P VS 되겠죠. 혹시 또 이런 식 보셨어요? P VS는요. ZRT다. 이게 뭐가 습니까 이게?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제 기체 방정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맨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알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모르잖아요. 아니 뭐 옛날 뭐 기체 상수가 뭐 어티고 뭐 압축성 인자 어티고 맨날 했는데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아셔요? 이거요. 실제 기체 방정식 P VS는 ZRT 이거요. 이거 GRT라고 그래. GRT PVS는 GRT. 압력 곱하기 비체적은 압축성 인자 또는 압축계수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 이게 뭐라고요? 실제 기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 기체 방정식은요. 사실상 유체역학 문제에서 기사 수준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쯤 알아는 두세요. 그냥 아하 이런 품이 있는 게 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요. 압축성 인자는요. 한글로 써놔야지 또 여러분 또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압력 곱하기 비체적이고요. 여기는요. 기체상수고요. 여기는요. 절대온도죠. 기체 나오면 절대온도 무조건 켈빈 온도 K로 가는 거죠. 예? 전도열 계산할 때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장구선은 다 이렇게 쓰라 이겁니다. 자, 기체 상수가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게 킬로줄, 킬로그램, K로 주어졌으니까는요. 당연히 압력은요. 킬로파스칼이 돼야지 되겠죠? 킬로파스칼. 킬로뉴턴의 미터 자승이 돼야지 킬로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피는요. 메타 3승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킬로 뉴턴에 메터 킬로 뉴턴 곱하기 메터가 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킬로 줄이 되겠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부피는 메타 3승 적용하고요. 압력은 킬로 파스칼 적용하고요. 자, 다음에 비체적은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최적이 0.1이 되잖아요. 최적이. 그럼 최적이 0.1이고 기체가 1kg이잖아요. 그럼 비체적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체적 VS는요. 단위로 했을 때 수식으로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수식으로 하면요. M분의 V가 되는 거고요. M은요. 질량이고요. V는요. 부피지만 이걸 단위로 하면요. 부피는 메타 3승이고 질량은요.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거는요. 1kg 주어졌고요. 부피는요.
0.1 메타 삼성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1은 있으나 없으나니까 0.1 메타 삼성 킬로그램. 아, 왜 다른 책들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알아보기 어려우라고. 이렇게. 응? 1 숨어 있는 거죠. 1이 여기 0.1 메타 삼성 퍼 킬로그램. 자, 그럼 압축성 인자 구하는 식 Z는 RT분의 PV RT분의 압력 곱하기 비체적이라고 뭐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식을 갖다가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2 메가파스칼은요 곱하기 1 메가파스칼은 뭐요? 킬로파스칼로 해결했잖아요. 1000 킬로파스칼이고요. 곱하기 비체적은요 0.1 메타 삼성 퍼 킬로그램이고요. 자,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기체상수 주어진 기체상수 R은요 0.4615 킬로졸 퍼 킬로그램 K 주어졌고요. 온도는요 250도가 주어졌대요. 250도씨 플러스 273 K 이래야 되죠. 그럼 때려보면요 0.8286 얼마입니까? 0.828 이거 나오면 되겠죠. 0.828 자, 근데 0.828에 들어가는 단위는 뭡니까? 단위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모르면 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킬로그램이지요. 킬로파스칼이고요. 곱하기 메타 삼성분의 킬로그램이고요. 킬로줄이고요. 킬로그램 K에 K고요. 자, 일단 깔 거 까고. 자, 그럼 킬로 뉴턴의 메타 자승의 곱하기 메타 삼승의 킬로그램이고요. 여기는 킬로줄 킬로그램이죠. 킬로줄 킬로그램. 까고 그럼 킬로메타. 자는 킬로 뉴턴의 미터 남고요. 여기는요. 킬로그램이고요. 여기는 킬로줄의 킬로그램이고요. 요거는요. 킬로줄이잖아요. 킬로줄 분의 킬로그램 분의 킬로줄 분의 킬로그램 분의 킬로줄 킬로그램 분의 킬로줄이죠. 예. 한꺼번에 지우면 단위 없다. 됐죠? 압축성 계수는 0.828이고요. 단위는 없습니다. 자, 2번 갑시다. 2번은 최적 탄성 계수가 기가파스칼로 나왔네요. 일단 최적 탄성 계수라는 게 뭡니까? 최적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의 비죠. 수식으로 나타나면 최적 탄성 계수 K는요. V분의 원최적의 최적 변화한 거예요. 델타 P죠. 요게 최적 변화에 대한이라는 걸로 해서 조금 삭갈릴 수 있고 좀 어렵다고 그랬죠. 자, 근데 최적이 지금 몇 프로 감소했대요? 1% 감소했대요. 1% 감소. 최적이 1% 감소했대요. 최적 1% 감소. 그러면요, 최적을 갖다가 이 최적을요, 물의 최적을 물의 원체 최적 V를 1m 삼승으로 합시다. 그럼 델타 V는요. 1m 삼승 곱하기 1% 0.01 메타 삼승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가 또 자, 파스칼부터 합시다. 파스칼은요.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은요. 곱하기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원래는 그러니까 파스칼로 하면은 분의 2를 해서 킬로파스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곱하기 합시다. 그럼 메가는요. 하나 둘 셋이죠. 기가는요. 하나 둘 셋 몇 개요? 9개 6개 3개죠.
개수를 왜 해봤어요 이거는?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2.5기가파스칼이래요. 곱하기. 기가파스칼이니까 10에 9 그냥 가져가면 되죠? 1 기가 파스칼은요. 10에 9 파스칼. 10에 9니까요. 그대로 가면 되죠. 2.5 곱하기 10에 9 파스칼. 이건 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2.5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은요. 1m 3승으로 가정을 했고요. 1% 줄였으니까 0.01 m 3승이고요. 델타 P 압력은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델타 P는요. 계산기 뜯으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스칼.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6개니까 25 메가 파스칼. 아 이게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식으로 하면은 곱하기 해서 때려야 되겠죠. 그럼 25 메가 파스칼이 2번이 되겠네. 별거 아닌데 기가 파스칼이 갑자기 나오니까는 기가는 또 뭐야? 그러면서 그냥 키로는 1000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메가는 3개 더 붙였어. 기가는 더 3개 붙였어. 3개, 6개, 9개.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 그냥 붙여 넣는 단위일 뿐이죠. 뭐 별거 있습니까?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안찌름이 40ml래요. 안찌름이 배관 속에 정상류의 물이 매분 150리터 흐르고 있다. 평균 유속은 얼마냐? 뭐 별거 있습니까? Q는 AV고요. 아니 V는 A분의 Q 해서 구해도 돼요. 하지만 공항 그 딸딸이 깍두기 계산기 그 방앗간용 깍두기 계산기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그래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 가로식으로 풀면 되지. 그게 무슨 그 아이고 참. 그저 방앗간용 깍두기 계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V는 A분의 Q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Q 봅시다. 150 리터 퍼 미니치고요.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다 3승 해야 되죠? 1000 리터는 1m 3승이고요. 기본 단위가요. 초야 되죠? 1 미니스는요. 60세크죠. 자, 그럼 유량 정리됐죠. 그 다음에 A는요. 40ml잖아요.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40ml 곱하기 1000ml 분의 1 메타 가로 닫고의 자승이죠. 자승 빼먹으면 안 되죠. 곱하기 V 메타 퍼 세크. V는요. 1.989 약 1.99 메타 퍼 세크. 이번이죠.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그냥 가로식으로 해서 칼크 기능을 해서 그냥 솔브해서 하잖아. 시프트 칼크 누르면 솔브 나오는 걸 열심히 쓰시라고 그랬죠. 자, 다음 24번 문제 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게 출제됐네요. 원심 펌프를 이용하여 0.2m 삼성 퍼세크로 저수지의 물을 2m의 물을 퍼 올리고자 한다. 펌프율이 80이다. 펌프에 공급해야 되는 동력은 얼마인가? 뭐 별거 아니네요. 응? 원심 펌프를 이용해서 0.2m 삼성 퍼세크요. 기본 단위계 유량 됐고요. 물을 2m 위로 퍼 올린대요. 그럼 뭐예요? 물이 여기 있는데 이 물을 2m 퍼 올린다는 거죠. 여기 2m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다음 동력은요. 파워는요. 압력 곱하기 유량. 뭐라고요? 가압 송수 장치라고 그랬죠. 가압 송수 장치의 대표적인 게 펌프죠. 가압 송풍 장치의 대표적인 거는 송풍기고요. 자, 압력은요. 여기서 P 압력은요. P는 감마의 치로 구할 수 있죠. 감마. 물의 비중량은요. 9800
뉴턴의 미터 삼성이고요. 곱하기 H는요. 여기 주어진 게 2m 주어졌습니다. 2m는요. 그럼요. 19600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은요. 파스칼이죠. 압력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다가 가면 되는데 효율이 있죠. 그럼 이거 효율이 있다면 뭡니까? 파워는요. 효율이죠. 19600 파스칼 곱하기 유량은요. 0.2 메타 삼성 퍼 세크고요. 효율은 얼마입니까? 0.8 80인데 0.8로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곱하기 동력을 킬로와트로 물었네요. 자, 여기서 킬로파스칼로 가야죠. 여기가. 그런데 킬로파스칼로 안 갔으니까 그냥 단위가 나오면 뭘로 나오니까 와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0와트분의 1 킬로와트 그래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9 킬로와트 되겠죠. 여기서 그냥 계산하신 다음에 단위 변환을 해도 되고요. 예. 파스칼에 했으니까 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와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단위 봅시다. 파스칼은요. 뉴턴의 미터의 제곱이고요. 유량은요. 메타 삼성의 세크죠. 여기서 효율은요. 효율 단위 없죠. 그냥 정서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지우고요. 여기 남는 거는요. 미터 남죠. 뉴턴 메타의 세크죠. 뉴턴 메타가 뭡니까? 줄이죠. 줄 퍼 세크죠. 줄 퍼 세크가 뭡니까? 와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1000줄 퍼 세크분의 1kW 해서 킬로와트를 구하느라고 4.9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이건 이 정도 간단한 문제로다가 나오면 유체역학 재밌는데요. 자, 다음 25번 나가겠습니다. 25번이요. 원간에서 길이가 2배, 속도가 2배. 손실 수도는 원래 몇 배가 되느냐. 원관이랍니다. 길이 2배, 속도 2배. 난류라네요. 난류. 측류가 아니라 난류. 그럼 측류와 난류에 같이 쓰일 수 있는 마찰 손실 수도 공식을 갖다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측류와 난류에 같이 쓰일 수 있는 마찰 손실 공식이자 우리가 그나마 하나 외우고 있는 거 F는 D분의 2G분의 V 자승이죠. 자, 근데 길이가 2배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F는 지금 일정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갖다가 한번 이걸 비례식으로다가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정리하면 원래 대 나중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원래 대 나중. 자, F는요. F 원래는 F 나중이죠. 그러면 무시할 수 있죠. 자, 그럼 원래 나중을 갖다 하면 원래 D 1분의 L 1 원래를 1로 하고 나중을 2로다 그냥 한 거죠. 곱하기 2G는 같으니까 분의 V 1의 자승이고요. 니꼴 D1분의 D2분의 L2 곱하기 2G분의 V2의 자승이다. 자, 그럼 비례식이니까 양쪽을 갖다 같은 거를 갖다가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2G 지우고요. 그 남는 거는요. L1 곱하기 V1의 자승은 L2 곱하기 V2의 자승이 남죠. 자, 그럼 곱하기 2개씩 돼 있잖아요. 그럼 원래 L은 그러니까 길이 원래 길이를 원래 길이 1 원래 속도 1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은 자 1 곱하기 1의 자승 나중은 2배씩이라잖아요. 나중은 2배 그러면 2 곱하기 2의 자승이잖아요.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이고요. 이거 계산하면요 8이네요. 그럼 나온 게 몇 배 차이입니까?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그거 8배가 되겠네. 8배 4번이 되겠네요. 8배. 그럼 쉽게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2를 넣어서 그냥 계산하시면 좀 빠르고 쉽게 좀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 26번 가봅시다. 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 자, 자, 여기 지금 문제에다가 밑줄 그세요. 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펌프 입구의 진공계 및 출구의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고 송출 유량도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이상 현상. 요까지. 실기시험에서 나오면은 맥동 현상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 이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문장. 자, 맥동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맥동 현상이라는 거, 맥. 이게 맥이죠, 맥. 이게 뭡니까? 줄거리 맥. 아, 줄기맥. 줄기맥으로 해야지 좀 쉽게 알아들으셔. 줄기맥. 맥을 잡아라. 그러면 이 맥이 뭡니까? 핏줄기맥이죠. 핏줄거리 맥. 맥을 잡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줄기맥이는데 물줄기가 이게 줄기맥이니까 물줄기가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또 손목에 지금 이게 물줄기가 출렁출렁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허준이 보고서 맥을 잡아라 그랬더니 이게 맥을 잡아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는데 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숨만 쉬면서 푹푹 하면서 콜록거리다 이거요. 펌프가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가 돼요. 펌프 입구의 진공계 및 출구의 압력계 지침이 흔들려요. 뭐 하면서 푹 하면서 쿡쿡 하면서 지침이 흔들려. 송출 유량이 어떻게 나와요? 쿡쿡 하면서 나온다고. 이게 뭐라고요? 서징 현상. 조선말로는 뭐예요? 조선말로가 맥동 현상이에요. 조선말로가 맥동 현상. 한문을 써서 그대로 맥동 현상이에요. 맥동 현상. 수요 알지? 아니. 이게 서징 현상이 이 문제 출제할 때요. 이렇게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맥동 현상 서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영어로다가만 이렇게 해놓을 때도 있고요. 옛날에는 진짜 줄기맥자이가 한문 써가지고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서징 뭐 이 정도야 니들이 읽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요거 한번 서징으로 읽을 수 있다 요 정도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그 서징 현상이 발생되는 또 이거에 따른 또 정의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정의를 지금 이 문제 정의가 있고요. 문제 정의 밑줄 검사하고 또 한 가지를 더 적어 드릴게요. 이건 같이 적으면서 읽읍시다. 펌프 송풍기. 펌프하고 송풍기 운전 시 저유량 영역. 저유량 영역이라는 건 뭡니까? 유량이 작은 부분이죠. 발생하는 현상으로 압력과 유량이 똑같습니다.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화해요. 정상운전이 불가능하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나 이 답이 똑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서 실기시험에서 쓸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한번 이 현상에 대해서 이왕 들어온 김에 원인과 대책으로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유량 양전 곡선이 산형일 때 발생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산마냥 이렇게 돼 있다. 이 산형, 이게 산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형이 어떻게 베끼면 되냐면요, 우하향 이렇게 베끼면 돼요. 이렇게. 이거의 대책은요, 유량 양전 곡선이 우하향이 되도록, 이게 대책입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요, 배관 중에 공기 고임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배관을 하면 돼요? 배관 중에 공기 고임이 없도록 배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배관 중에 공기 고임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배관 중에 공기가 고이려면 배관 중에 수조가 있대요. 그러면 대책은요. 배관 중에 수조를 없애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맨날 나오는 게 또 후방 조심이 나오죠. 유량 조절 밸브가 수조 후방에 있대요. 그럼 이 유량 조절 밸브를 어디다 설치해요? 수조 전방에 설치하면 되겠죠. 화재 안전 기준에서 유량 조절 밸브는 어디 있어야 돼요? 펌프, 토출축 직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량 조절 밸브의 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책으로 이제 이 원인은 이 정도고요. 대책으로는 뭐 운전점을 고려해서 적합한 펌프를 설치한다. 또는 뭐 여기 우하향되도록 하는데 바이패스 배관을 사용해서 운전점이 펌프 특성 곡선 그 오른쪽에 하향 굽에 특성 범위 우하향 굽에 그 특성 범위 내에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대책을 갖다가 말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원인과 대책을 쓰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실기에서요. 맥동현상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때도 있고요. 맥동현상의 원인 4가지를 쓰고 대책 4가지를 써라. 뭐 이렇게 내는 때가 있다고요.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연습을 미리 좀 꼭 좀 해주세요. 요 문제 26분 문제 이런 거 말 써서 하는 문제라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7번 가겠습니다. 터보팬을 6000rpm 회전시킬 때 풍량 0.5 축동력 뭐 상사법칙이죠. 상사법칙 Q H P고요. Q H P고요. N1분의 NO2 N1분의 NO2 N1분의 NO2 D1분의 D2 D1분의 D2 D1분의 D2 1, 2 1, 2 1, 2 자 됐고요. 중요한 거는요 1 2 3 3 2 5 이게 중요한 거죠. 1 2 3 3이요. 이건 유량이고요. 이건 양정이고요. P는 뭡니까? 동력이죠. 파워. 1, 2, 3, 3이고 됐는데 여기서 축동력을 물었네요. 축동력. 회전수를 이렇게 바꿨을 때 풍량이 이렇고 축동력은 이랬다. 그랬을 경우에 얼마가 되냐? 뭐 축동력이었을 경우에 터보팬을 풍량은 뭐 풍량까지 뭐 갈 거 있겠습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냥 요거 가지고 계산합시다. 요거 가지고. 자, P1은요. 0.049 kW고요. P2는 모르죠? 그 다음에 터보팬 첫 번째는 6000rpm이고요. NO2는요. 8000rpm으로 바뀌었대요. 8000. 중요한 건 여기에 3승이라는 거죠. 3승. P2는요. 0.1나나 6 kW 되겠네요. 0.116 kW. 3번이면 됩니다. 3번. 뭐 간단하네요.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원 압축했대요. 등원 압축. 등원 온도가 같은 거죠. 등원 압축해서 절대압력 0.2MPa에서 0.2에서 1MPa 변할 때 초기 최저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느냐. 어우 이건 뭐
자, 일단 잘은 모르지만 보일샤르의 법칙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보일샤르의 법칙은요. T1분 P1 V1은요. T2분의 P2 V2다. 자, 근데 등온이죠. 등온이니까 T1 입고로 T2겠죠. 그럼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는 거는요. P1 V1은요. P2 V2가 있고요. 자, 초기 최적과 비교해서 뭐 해라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어렵게 합니까? 초기 최적을 1m 3승 가정하는 거죠. 1m 3승 그냥 가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P1은요. 0.2 메가파스칼에 곱하기 1m 3승이고요. 1 메가파스칼에 곱하기 V2 메타 3승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V2는요. 0.2 메타 3승이죠. 0.2 메타 3승. 0.2 메타 3승이니까 5배 증가한다, 10배 증가한다를 물었는데 그냥 분수로 하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메타 3승. 이거를 지금 이거 5분의 1 메타 3승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0.2 메타 3승 구한 다음에 방앗간용 깍두기 계산기가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라고요. 공학용 계산기. 거기 키에 보면 이런 키 있어요. 이런 키. 이 키 있어요. 이 키. 한번 눌러주면 5분의 1로 나오잖아요. 5분의 1. 왜요?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려워서 5배 이거 따지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거 못해요. 공학용 계산기를 최대한도로 사용을 하시면서 하면은 이런 문제 그냥 거저 팍팍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얼른 해서 가져가셔야죠. 뭐 다른 책에서 뭐 어떻게 풀었고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나 그 책 저자 아니에요. 그 책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자, 29번 갑시다. 29번이요. 원간 속의 흐름에서 관의 직경 유체의 속도 유체 밀도 점성계에서 dv로 뮤로 표시될 측류로 맞춰야겠어요. F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결국에는 뭡니까? 레이놀드 수 물어본 거죠. 마찰계에서 F를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 물었네요. 자, 레이놀드 수는요. R이는요. 항상 얘기하죠. 뭐라고 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점성의 힘이 들어가죠. 위에는요. 관성의 힘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유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레이놀드 수다. 이걸로다가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니까 유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했죠. 자, 점성의 힘은요. 뮤분의요. 로디브이고요. 동점성계에서는요. 누분의요. dv죠. 자, 여기서 점성계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점성계수 단위. 이런 거 할 때 자꾸 좀 익히세요. 뮤는요. 뉴턴 세크의 네타 제곱이죠. 동점성계수는요. 네타 제곱의 세크죠. 동점성계수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점성계수를 갖다가 뭘로 나눠줘요? 밀도로다가요. 동점성계수는요. 점성계수를요. 뭘로 나눠줬다고요? 밀도로 나눠줬다고요. 네다 자승의 세크요. 단위 잘 하시고요. 자, 여기서 측류 흐름이래요. 측류 흐름의 마찰 계수는요. 마찰. F는요. R2분의 64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리 64.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님을 기억해서 리 64라고 그랬죠. 저항시인 리 64. 예?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님. 뭐 민족 시인이죠. 위대하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라고.
권총도 잘 쏘시고 이분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시만 잘 쏘고 해서 사람들은 문인인지 아는데 안 그런 이분 총도 잘 쏘시고 무인 교육을 받으시고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이분이 한번 이런 그 좀 뭐야 그 독립운동가 그런 뭐 이렇게 그 사료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육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인지. 자, 시간 중요한 거는 뭡니까? 측리으로 해서 마찰계수 F는요. F라는 저항신, 저항 마찰, 마찰저항, 마찰정강 계수, 마찰계수를 구하는 저항요. 저항신 리육사다. R이분의 64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다가 레이놀즈 수를 갖다 놓고서 그대로 갖다가 때려보자고요. 자, 그럼 F는요. 리 64에서 리는요. 뮤분의 로디 V분의 64겠죠? 맞습니까? 맞죠? 아, 같은 거잖아요. 이거 갖다 박아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요. 밑에 거, 안에 거, 바깥에 거, 바깥에 거죠. 안에 거, 바깥에 거, 저 안에 거는요. 로디 V는요. 64에 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로디 V는 64에. 자, 로디 V가 어디 있어? 로디 V로. 예. 저기 있네, 저기. 1번. 1번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D, V, 로, 분의 64, 뮤즈? 답은 뭡니까? 1번이죠. 참, 저 순서가 헷갈려서 이거 찾는 것도 좀 어렵죠. 예. 예. 로디브의 64, 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9번도 뭐 쉽게 갔고요. 아, 30번 봅시다. 30번. 탱크에 연결된 길이 100m. 아유. 안찌는 2cm 원관의 부차적 손실 계수가 5. 밸브의 관입구의 부차적 밸브 A에 있는 부차적 손실 계수가 또 이렇게 있고 뭐가 있는데 평균 속도는 H는 얼마냐라고 물었네요. 뭐 어렵든 쉽든 간에 가야 되는 문제는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가운데 밸브가 있네 이렇게. 자 밸브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밸브입니다. 자 밸브 손실 5랍니다. 입구 손실 0.5랍니다. 그런데 관 마찰 계수가 0.0이랍니다. 이것도 뭐 똑같이 구하는 거죠. HF는 F D분의 L 2지분의 V 자승이죠. 자 여기서 F하고 D분의 L을요. 뭘로 넣을 수 있습니까? K로 넣을 수 있죠. 그럼요. HF는요. K 2지분의 V 자승. 이게 뭡니까? 이게 부차적 손실계수죠. 구하는 식은 원래 이거잖아요. 그럼 부차적 손실계수는 K가 되는 거죠. K는 결국에는 뭐냐? F의 D분의 L이고요. 그렇죠? 배관에서 그런 손실계수를 구해줘요. 이거예요. 그럼 K는요. F는요. 0.0이고요. 0.02 곱하기 D는요. D는 지금 20cm니까 0.2m고요. 연결된 길이가 100m래요. 100m. 는 얼마입니까? 0.0에 0.2니까 10이네요. 10. 잠깐만 이게 좀 10이네. 10 맞습니다. 10. 부차적 손실계수가 그럼 10까지 다 넣네. 그럼 전체 손실계수 요거에 요 관의 이건 뭡니까? 뭡니까? 배관의 관마찰 계수니까
배관의 관마철 계수에 부차적 손실 계수까지 해서 했으니까 전체를 정리합시다. 그럼 K값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전체 손실 계수는요. 전체 손실 계수는요. 첫 번째 입구 손실은요. 0.5고요. 플러스 밸브 손실은요. 5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배관의 손실은요. 10이고요. 여기다 손실 계수죠. 그러면 15에다 15.5겠네요. 15.5겠네요. 자, 그럼 HF는요. K의 2지분의 V 자승이 되니까 K는 15.5고요. 곱하기 2 곱하기 9.8 메타퍼세크의 제곱 분의 2 메타퍼세크의 자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163 정도가 나오네요. 3.163 3.163 3.163 15.5로다가 해서 3.164 십자체는 맞는데 3.163 그러니까 3.162 3.16m 정도가 되겠네. 3.16 답은 근사치로 4번을 선택하는 게 옳지 싶습니다. 식이 떨어지지 않는데 3.16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풀이가 맞아요. 예. 3.36에서 4번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절대온도 293K에서 열전도가 156와트/미터 K이고 밀도가 있고 비열이 있고 열 확산 계수. 뭐 이 참 마그네슘이 뭡니까? 그냥 은백색의 금속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시다.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열 확산 계수는요. 열 확산 계수는요. 또 열 확산 도. 열 확산 계수가 열 확산 도라고 그러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어 확산되는 속도입니다. 근데요, 이게 단위가 미터 제곱의 세크예요. 제곱, 그거 단위 주의하세요. 단위. 주의. 메타 제곱의 세크라고요. 뭐 그림을 하나 보네요. 좀 이렇게 고온이 있어요. 고온이에요. 이 금속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마그네슘 금속판이겠죠. 고온에서 열이 이쪽으로 확산되고요. 이쪽으로 확산되고요. 이쪽으로도 확산되고요. 이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근처에는 고온이 있고 요 끄트머리는 여기는 저온이겠죠. 이 확산되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확산되겠죠. 응? 확산되겠죠. 자,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 확산되는 거를 갖다가 수식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요. 열 확산 계수는요. 뭘로 확산되겠어요? 일단 열 전도로다가 율로 확산되겠죠. 열 전도율로 확산되는데 이 열 전도율로 확산될 때 뭐가 틀려져 있어요? 일단 이 금속의 밀도가 있겠죠. 금속의 밀도가 틀려지고 그 다음에는요.
비율에 따라 틀리겠죠. 정합 비율에 따라서. 이걸 수식으로 놨다면요. 열확산 계수는요. 알파를 쓰면 알파는요. 뭐 밀도의 로우고요. 정합 비율은요. CP고요. 열 전도율은 람다죠. 쓰는 거죠. 자, 알파 열확산 계수의 단위는요. 메타 제곱분의 세크분의 메타 제곱이라고 그랬고요. 람다는요. 열 전달 계수, 열 전도도, 뭐 열 전도율 와트 메타의 K고요. 밀도는요. 킬로그램의 메타 삼성이고요. 그럼 정합 비율은요. 줄 퍼 킬로그램의 K죠. 단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저 여기 있어.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지금 분모로 있는 밀도 곱하기 정합 비율이요. 로 밀도는 뭡니까? 정합 비율은요. 킬로그램 제껴졌죠. 그럼요. K죠. 지금 요 보이는 줄퍼 메다 삼성의 켈빈 온도 요게 뭐냐면요. 최적 열용량이에요. 가위가위. 최적 열용량. 왜 이 최적 열용량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혹시 이 최적 열용량으로다가 문제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악산 계수를 갖다가 이 구하는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밀도도 주고요. 비열도 줬어요. 밀도도 주고 비열도 줬는데 밀도나 비열을 안 주고 최적 열용량으로 주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단위가 뭔가 해가지고서 저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밀도 곱하기 정합비율만 다로 빼서 이게 최적 열용량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알려드린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했던 알파는 로 비열분의 람다. 자, 그럼 이거 풀어 봅시다. 156 와트 퍼 메터 K 분의 밀도는요. 밀도는 1740 킬로그램 분의 메터 삼성이고요. 곱하기 비열은요. 1017 줄 킬로그램의 K죠. 그럼 이건 얼마가 나옵니까? 88.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5승이네요. 하나 더 넣어. 8.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선택하면 되죠. 3번 미터 제곱의 세크죠. 자, 단위가 미터 제곱의 세크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와트의 미터의 K고요. 메타 삼성이고요. 메타 삼성의 줄분의 킬로그램의 K죠. 자, 킬로그램 제끼고요. 그러면요. 자, 밑에 거 위에 거 그러면요. 미터의 줄이고요. 미터의 K의 줄이고요. 분의 와트의 미터 삼성의 K죠. 그럼 KK 없어지고 미터 없어지고 이거는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 와트는 줄 퍼 세크의 미터 제곱의 줄이고요. 자, 다시 S의 줄이고요. 줄의 미터 제곱이니까 줄 하니까 미터 제곱의 세크죠. 맞죠? 네. 단위 확인을 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최적 열용량도 했는데 하나 더 합시다. 최적 열용량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수 들어보셨어요? 유체역학에서 플란트 수라고. 유체역학에서 플란트 수가 있다. 무차원 수 중에서 플란트 수가 있다. 플란트 수라는 건 뭡니까? 열 확산도에 대한 동점성도죠. 표현한 수표현한 무차 원수, 무차 원수죠. 플란트수는 기호로다가 PR을 주로 쓴다. 플란트수는. 그럼 열 확산도라고 그랬죠. 열 확산도. 열 확산도는 대안이니까 열 확산도 알파에 대한 동점성계수 누르라는. 결국에는 동점성계수는 뭡니까? 메타 제곱 퍼 세크분의 열 확산도는 메타 제곱 퍼 세크죠. 한꺼번에 지워지니까 여기가 무차 원수가 되겠죠. 열 확산도에 대한 동점성 계수, 즉 동점성 도입니다. 플란트 수가 뭐냐 그랬으면 열 확산도에 대한 동점성 도를 표현한 무차원수다라고 정의를 써주는 것도 있고, 요 식을 갖다가 알파분의 뮤라는 알파분의 누라는 거 요거를 써줘야 되는 그런 그 풀이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1차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2차 시험에서도 뭐 플란투스 이런 건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골라내는 문제 정도에서 골라내는 문제에서 가끔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럼 이제 출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저기 할 수 있죠. 자, 32번 문제인데요. 32번 문제예요. 32번 문제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가. 문자로 물어보면 우리는 어렵잖아요. 숫자로 물어보면은 고학력 계산기로 풀어버리는데 문자로 물어보면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서 다른 회차에서 숫자 넣어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푸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도요, 여러분. 숫자 넣어서 푸세요. 숫자 넣어서 풀면은요, 그 수평분의 수직 지금 fx분의 fz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평분의 수직을 물었잖아요. 수평분의 수직을 물었는데 이 수평분의 수직을 물은 거 중에서 수평분의 수직을 물은 거 중에서 이거 숫자로 계산하면요 1.57 나와요. 그러면요 1.57이 2분의 파이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숫자 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문자는 문자대로 푸시는 거고 제가 푸는 거는 문자대로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수직성분, 수평성분이니까 자 일단 수직성분부터 갑시다. 수직성분.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직성분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수직분력이죠. 수직분력인데 기호를요 fx를 줬어요. 기호를요. 저기 fz를 줬어요. fz를 줬어요. fz. 자, 이 fz를 줬는데요. 자,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x 이렇게 해서 y를 해서 이게 y로 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z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보고서 x를 보고요 이렇게 보고서 여기 z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y래요. 뭐 차 있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보라는 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야. 자, fx는요 fz는 저 수직성분 fz는요 곡면을 바닥으로 하는 수직 물기둥이 무게죠. 그림을 그리면요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는 2m래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맨날 쓰던 게 FV로 썼잖아요. 버릇이돼서 FV는 감마 V다. 이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FV는
FZ라고 쓰는 거잖아요. FZ. 자, 근데 V는요. V. 자, 이 V는요. 4분원이죠. 4분의 1원이라고요. 4분의 1원. V의 부피가 4분의 1원이잖아요. 자, 그럼 면적 곱하기 폭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죠. 자, 부피는 면적 곱하기 폭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래야지 V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성분은요. 이거 뭡니까? 수평 불력이죠. 수평 불력은요. 뭐로 보세요? fx로 그래요. 뭐 잘 봤네요. 자, 근데 fx는 곡면을 수평 투영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죠.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건 뭐 곡면의 수평 투영 면적. 아, 이렇게 면적에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2m고 여기 1m요. 이 수평 투영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쓸어가지고서는. 아, 이거는요. 옛날에 C군요. H는요. 감마 HG의 A죠. HG는요. 감마 HG의 A고.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여기서 HG는 도심이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여기서 얘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fx분의 fz를 구하라고 그랬죠. fx분의 fz. 그렇죠. fz는 뭡니까? fz는 수직이고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fx는요. 수평이래요. 자, 요거 그대로 써봅시다. 수직은요. 감마 V고요. 수평은요. 감마 HG의 A죠. 자, 면적을 갖다 4분원이니까 이거 동글뱅이죠. 이렇게 있는 거죠. 4분이니까 자, 면적을 먼저 구합시다. 면적은요. 자,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감마 이게 분수로 다 됐으니까 감마니까 이거 감마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V분의 HG의 A죠. 자, V죠. 부피부터 구해야죠. 부피는요. 4분원이니까 면적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 면적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D는요. 지름이죠. 동글뱅이 지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름 몇 메다입니까? 2m 되는 거죠. 2m. 그래서 지름 2m의 자승이고요. 면적 됐죠. 곱하기 폭은요. 폭은 2m죠. 폭은 여기 2m 아닙니까? 여기 2m 폭이죠. 2m 파. 그 다음에 폭 y방은 2m.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이걸 했으면은 자, 동글뱅이에서 2m 폭까지 덩어리를 해가지고서 물기둥을 구했고 이 물기둥이 4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4분은 다시 분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심을 구하는 거 HG라는 거는 도심이잖아요. HG는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H잖아요. 2분의 H. 자, 수평 투영 면적은 그러니까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평 투영 면적은 자, 도심이니까 2분의 H니까 지금 H는 1m잖아.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는 1m잖아. 여기서부터까지 H는 1m. 도심은 여기잖아. 여기가 도심이 되겠죠. 여기가. 자, 그럼 H는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면적 A는요. 면적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면적 A는 가로 세로 면적이니까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2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다가 식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곱하기 2고요. 곱하기 4분의 1이고요. 분수 찍고요. 2분의 1 곱하기 2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지어봅시다. 자, 지어봅시다. 2하고 지우면 되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1이죠. 자,
4하고 지웠죠? 자, 2하고 4하고 졌어요. 여기 2죠? 자, 뭐 남는 거 뭡니까? 2분의 파이 남죠? 답은 1번입니다. 문자로 넣으니까 되게 어렵죠? 뭐 비율도 주고 하니까 더 어렵고요. 그냥 수식으로다가 숫자 넣어서 풀으셔서 계산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라고, 편한 대로. 지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수식으로다가 숫자 넣어가지고서 때려가지고 숫자가 계산해가지고서 1.570 나오는데 그럼 4번씩 눌러보면 될 거 아닙니까? 1.570 나오는 놈이 어떤 놈인가? 자, 32번 했고요. 자, 다음 33번 가보겠습니다. 33번입니다. 물 좀 한 잔 먹고 합시다. 대기압하에서 10도 심을 2kg이 전부 증발해서 수증기, 흡수되는 열량, 비열기화열. 자, 온도계를 봤을 때 1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되고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100도씨 물이 아이고 1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되는데 필요한 열량을 갑시다. 그럼 뭡니까? Q는 MC 델타 T라고 할 수 있죠. 자, M은요 2kg이고요. 비열은요 4.2 per kg의 온도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섭씨로 해도 되니까 100 마이너스 10도씨 델타 T잖아요. 그럼 90이죠. 90이죠.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4.2다 이거예요. 그러면 756kJ이 들어가죠. 자, 그럼 이 물을 갖다 올렸어요. 자, 그럼 지금 돼 있는 게 뭡니까? 100도씨 물이 되어 있는 거죠. 100도씨. 자, 그럼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데 필요한 열량은요. Q는 M 곱하기 뭡니까? 기화의 열량. 기화열 양이라고 그랬던 되고요. 기화열이 필요한 거죠. 그럼 M은요. 2kg이고요. 2kg을 하는데 2250 kJ per kg이죠. kJ이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은요. 4500 kJ입니다. 3번은요. 1 플러스 2 하는 거죠. 756 kJ 플러스 4500 kJ. 그럼 뭡니까? 5, 2, 5, 6 kJ이죠. 5, 2, 5, 6. 5, 2, 5, 6. 예. 3번이네요. 5, 2, 5, 6 kJ라는 거.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뭡니까? 1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가고 100도씨 물이 다시 기화열을 받아서 수증기로 간다는 거. 요 단계를 1, 2, 3으로 더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풀어야지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얼른 풀 수가 있죠.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경사진관로의 유체 흐름에서 수력 기울 계산의 위치로 오른 곳은 뭐 볼 거 없죠. 항상 에너지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뭐 맨날 이거잖아요. 응?
자, 기억해 봅시다. 자. 그냥 그림. 아, 이것도 그림 그려봤자 다 아시는 그림인데. 자, 이게 뭡니까, 이게? EL이죠. 이게 뭐예요? 에너지 선이고요.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HGL이죠. 이게 뭡니까? 수력 기울기 선이죠. 배관이 있는데 요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압력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래야 되겠죠. 요 가는 만치 이렇게 되겠고요. 요 가는 만치 이렇게 되.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이 지분의 V자승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이 지분의 V자승이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선은 항상 수력구배선만큼 항상 수력구배선 더하기 속도수도만큼 위에 있는 거죠. 에너지선이 가장 위에 있다고요. 에너지선이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물어보세요. 수력기울기가 옳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은 수력기울기선보다 언제나 에너지선 위에 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항상 수평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개수로 해서 그냥 지금 여기서는 말을 반대를 했잖아요. 말을 뭐라고 반대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일반적으로다가 문장을 쓰려면요. 이 유체학학책에서 문장을 쓰면 어떻게 씁니까? 에너지선 하면서 가로 열고, EL. 항상. H는 이지분의 V자승, 속도수도, 미터까지 표시해줘. 속도수도만큼 수력 구배선, 수력 기울기선 위에 있다. 제일 위에가 뭐라고요? 제일 위에가 에너지선이 제일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만큼 뭐가 있어요? 수력 기울기선. 근데 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선보다 속도수도만큼 아래에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에너지선보다 속도수도만큼 아래에 있다. 같은 말인데 반대로 써놓으니까 사람이 삭갈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같은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같은 말? 예?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예?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응? 자, 속도 수도만큼이라는 거 이거 있다. 응? 이건 뭐? 35분 가겠습니다. 뭐 폭이 1이고 뭐였지 가속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자 여러분 수조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야지 좀 이해가 좀 쉬우시려나. 어떻게 그래야지 이해가 좀 쉬우시려나. 요, 그냥 각을 주고서 내려서 하는 게 좋으려나.
자, 물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물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림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경사대로다가 이거 내려오는 건 뭡니까, 이거? 여기는 G고요. 여기는요, A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야,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A로 본다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각은요. 힘은요, 항상 수직으로 다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이 면에서의 수직이잖아. 이 면에서의 수직. 이 면에서의 수직. 이 부분에서의 수직이잖아. 항상. 응?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좀 현찮은데 이런 식으로다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벡터를 갖다가 그렸을 경우에, 응? 삼각형으로다가 그렸을 경우에. 그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응? 즉, 이 각 자체에서, 그러면, 그냥, 제대로다가, 그냥 90도로 그리는 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수면 경사를 이렇게. 항상 밑으로는 G가 작용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8고요. 이렇게는요, A가 작용이 되겠죠. 응? 이렇게 A가 작용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A가 작용했을 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는 각은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이 세트가 되는 거죠. 이 각이. 필요한 거는 선분은요. 저 필요한 선분.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아니죠. 여기서 이거라고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이거 뭐 지구죠, 지구.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중력은.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게 상대 정지 운동인데, 상대 정지인데 상대 평이죠. 상대 정지 상태의 유체입니다. 수평 등가 속도를 받는 유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탄젠트 세타는요, G분의 A예요. G분의 A는요, L분의 델타 H예요. 여기서 L은요, 수조의 길이고요. 유체의 고저차예요. 근데 맨날 이 식을 갖다 하면 맨날 질문 나오는 게 이게 G가 왜 밑에가 있어요? G가 왜 밑에냐 이게. 내가 생각할 때 G는 이건데 왜 G가 밑에가 있냐. 이걸 이렇게 경사로 놓고 보시라고요. 경사로 놓고서. 그래가지고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로 놓고 봤을 때 G가 이거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G라고, 이게 G라고요. 요걸 설명하려고 그림을 지금 그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라는 겁니다. 이게 수평 등가 속도를 받는 유체입니다. 유체. 자, 여기서 봤을 때 델타 H는요. 여기서 델타 H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 H는요. H2 마이너스 HY 되겠죠. 델타 H는요. 지금 이 그림도 지금 이 문제의 그림도요. 좀 많이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서 H2고요. 이렇게 그리고서 H1이 됐는데 갑자기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서 H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한쪽으로만 몰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한쪽으로만 보는 거라 한쪽으로다가 몰아서 여기서 되는 거 이 식으로 보는 거라 이렇게 G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 한쪽으로만 보는 거라 한쪽으로다가만. 그러면은요. 자, 지금 봅시다. 7m의 가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중력 가속도 9.8m.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요. 9.8m의 세크의 자승이고요. 자, 지금 달리고 있는 가속도는요. 지금 7m/s 세크의 자승의 가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요. 수조의 길이라고 했죠. 수조의 길이는 여기서 뭡니까? B죠. 수조의 길이는 결국 B죠. 폭 얘기하는 거죠. 폭은 1m죠. 그럼 1m고요. 델타 H는요. 올라간 만큼이죠. 그럼 여기서 값 계산하면 델타 H는요. 0.8
0.71 사이입니다. 0.71 사이에 매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중심점을 줬어요. 문제에서 중심점을 두고서 점선을 놓고 위아래로다가 구하게 돼 있죠. 그럼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H2고요. 여기는 H0고요. 여기는 H1이랍니다. 여기는 1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래요. 그럼 2분의 1 시켜서 논아서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델타 H 곱하기 2분의 1 0.7142 메타 곱하기 2분의 1은 0.357 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H1은요. H0 빼기 0.357이니까 H0가 1m니까 1 빼기 0.357이고요. H2는요. H0 플러스 0.357 1 플러스 0.357이겠네요. 그러면은 H1은 0.643m고요. H2는 1.357m가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상대 정지에서 G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G가 어디로 가느냐. 즉 출렁했을 때 G가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또 물이 반대로다가 이 상태로 출렁했을 때 G의 방향은 이렇게 잡힌다는 거. 요거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G는 지구 중심 방향을 잡힌다는 거. 요거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물론 사실은 지금 이게 상대 정지에서 상대 평형 운동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냥 G의 방향성을 갖다가 했을 때 유체가 흔들리는 면, 유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면 자체로다가 해가지고서 문제를 본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그냥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고요. 이거는 L분의 델타 H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하셔가지고 요걸 계산을 하면은 한꺼번에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신출 문제가 아니고요. 요 문제가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요렇게 주고서 뭐 물이 요렇게 차 있다. 이렇게 해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여기서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흘러넘친 물의 양을 구하라. 뭐 흘러넘친 물의 그 뭐 중량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내고요. 여러 가지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구가 밑에 있으니까 지구분의 A라는 거. 이거는 L분의 델타 H라는 거. H는 높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옆에 수의 폭이라는 거. 이거만 정리해서 식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편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이고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 정지 운동에서 혹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한번 뭐 이제 이게 상대 정지에는 수평 등가속을 받는 게 있고 수직 등가속을 받는 게 있고 뭐 또 뭐 이동하는 거 궤도가 달려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측에서 그 뭐 하단면에서의 어떤 그 폭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저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소방 쪽 유체역학에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제를 풀으려고 상대 정지를 전체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알려드린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고 L분의 델타 H라는 거. 요거를 하나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자,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유체의 거동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36번 문제는요. 비점성 유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실제 유체는 점성 유체가 아닙니까? 아, 비점성 유체에 대해서 오른 거니까 뭘 맞추는 건가? 실제 유체는 점성 유체이다. 실제 유체는 점성 유체죠. 네? 실제 유체는 점성 유체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이 존재하는 유체를 말한다. 점성 유체에 전달 능력이 존재하죠. 비점성 유체에는 전달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체 이동 시 마찰 저항이 속도 기울기에 비례하는 유체인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찰 저항이 있다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당연히 점성 유체겠죠. 나온 김에 그냥 합시다. 이거 자, 유체 이동시 마찰 저항이 속도 기울기에 비례하는 유체이다. 이 맨날 그림 나오면 이거죠. 이거죠. 이거 평판 두 개 놓고요. 위에 있는 건 이동 평판이고요. 아래에 있는 건 고정 평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 놓고 H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U의 속도로다가 움직였을 때 F 뉴턴은요. 여기가 U고요. 여기가 Y면은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진한 색으로다 이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속도 기울기죠. dy분의 du다.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뭐 dy분의 du 뭐 이게 해서 맨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f는 타우 a고요. 타우는요. u분의 h분의 u고요. a고요. u는 dy분의 du분의 a다. 나온 길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동평판을 움직이는 힘은요. 전단능력 곱하기 면적이고요. 점성계수 곱하기 판 사이의 거리 분의 이동판의 속도의 면적이고요.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기울기 곱하기 면적입니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전단능력 타우 곱하기 면적이고요. 점성계수 곱하기 거리 분의 이동판의 속도 곱하기 면적이고요. 점성계수 곱하기 이거는 뭐 dy분의 속도 기울기죠. 면적입니다. 이게 3번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유체 유동 시 마찰 저항을 무시한 유체를 말한다. 이거 맞는 거네요. 비점성 유체는요. 점성이 없는 유체. 결국에는 마찰 저항 없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37번 가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자, 일단 37번. 출구 단면적이 0.0004 이런 거 조심할 때 동그라미가 몇 개인가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죠. 0. 그 다음에 024에 02 3개에 그 다음에 숫자 4입니다. 메다 제곱인 소방으로부터 25m/s의 속도로 수평으로 분출되는 물제트가 수직으로 세워진 평판과 충돌해 평판을 고정시키는 힘. 운동량 반정식 중에서 간단하게 좀 풀 수 있는 거네요. 운동량 방정식 F는요. 로 Q V죠. 로 Q V는 로 Q가 A V니까는 V죠. 그러면요. 요거는요. 로 A V의 자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1000 메타 3승이고요. 면적은요. 출구단 면적이 그냥 주어졌죠. 0.1234의 메타 제곱이고요. 속도가 25m/s예요. 25/s의 제곱입니다. 제곱. 얼마입니까? 250 뉴턴 정도가 나오겠네요. 250 뉴턴. 뭐 답 대번 고를 수 있네요. 3번. Q 요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되는 거고요. 자, 38번 거점 없는 문제죠. 시넬이 주는 방향으로 간다. 네? 시넬이 주는 방향으로 간다. 당구공은 시넬이 주는 방향으로 본다. 시넬이 지금 당구채는 어떤 겁니까? 공기죠. 공기니까 당구채에다가 갖다가 따닥 때렸으니까 가는 거죠. 자, 보세요.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당구공으로다가 땅 하고 때렸어요.
여길 때리고 여길 때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럼 이놈은요 어떻게 돌겠어요? 이렇게 돌겠죠. 이놈은요 이렇게 돌겠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는요 여기쯤에는 요 비금진 부분에는요 여기는 공기가 지나가니까 공기 속도 증가. 공기 속도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동압이 증가하니까 압력이 낮아진다. 왜? 정압이 고만치? 저게 있겠죠. 압력이 비워져 있으니까 압력이 비워져 있는 만큼 공이 움직여서 여기에서 가까워지겠죠. 공이 가까워질 거예요. 희날이 준만치 공이 가까워진다고요. 네? 자, 첫 번째. 이거 갖다 그러면 베르누이 정리 방정식으로 해볼까요? 베르누이 방정식 압력식을 한번 써봅시다. P는요. 로지 H 플러스 P 플러스 2분의 로 V 자승이다. 자, 이거 수평선상에 있습니다. 수평선상에 있으니까는요. 로지 H는 무시해도 되죠. 그대로 매달가 문제. 자, 부러진 공기에 대해 속도가 증가했다. 이거죠, 이거. 속도가 증가했다.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뭡니까?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공간이 비워졌다는 거죠. 비워졌다. 아니, 공기가 불어져가지고서는 이 안에 있는 요 비금친 부분에 공기가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간이 비워졌다. 공간이 비워졌으니까 압력이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이 가까워진다. 이게 뭐예요? 베르누이 법칙에서 공이 가까워진다. 4번입니다. 당구공은 희넬이 준 방향으로 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가까워진다고요.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뉴턴의 점성법칙을 이용하여 만든 회전 원통식 점도계는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뉴스는 맥미시아. 뉴턴의 점성 법칙으로 해서 바깥 회전 원통, 안 회전 원통 해가지고서 두루두루 하면서 들어가는 게 맥미셸 점도계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합시다. 점도계의 법칙으로다가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겐 포화젤 법칙이 있고요. 뉴턴의 점성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크스의 법칙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요. 하겐 포화젤 법칙이에요. 하겐 포화젤 법칙은 세관법이에요. 세관법은요, 뭐냐면 관을 좀 세척해야 된다 그러나 뭐 관을 닦는 뭐 이런 방법이에요. 뉴턴의 점성 법칙은요, 회전 원통법이에요. 스토커스의 법칙은요, 낙구법이에요. 낙구장 떨어뜨리는 거.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에 지금 점도계 종류에는 첫 번째 세이볼트 점도계, 그 다음에 레드우드 점도계, 앵글러 점도계, 바베이 점도계, 오스왈트 점도계. 그 세이볼트 점도계는 SAY 세이볼트죠. BOLT 세이볼트. 레드우드는요 RED WOD. 그 다음에 앵글러 점도계는요 ENGLER. 바베이 점도계는요 BAR BY 바베이. 오스왈트는요 OST WALD인데요. 이게 오스왈트로다가 쓰는 경우 있고 이게 저
독일식 발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오스트 와일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스토모 점독에 STORMER. 그 다음에요. 맥 미셸 점독인데요. 요걸 갖다가요. 맥마이클 점독이라고도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맥마이클. 맥미셸인데 맥마이클이요. 그래서 뉴스는 누가 진행해요? 맥마이클이 진행해요. 뉴스 진행은 맥마이클이 진행해요. 맥미셸이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뉴턴의 점성 법칙으로 하는 거는 뉴스는요 누가 진행해요? 맥마이클이 진행하고요. 스토크스의 법칙으로 하는 거는요 낙스라고 그랬죠. 낙스. 점독에 닦아봤어요? 낙스로 닦아도 안 닦여요. 이거는 뭐요? 낙구식 점독이에요. 점독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문제를 갖다가 풀 때는요 무슨 하겐포 아주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뉴스 진행은 누가 진행해요? 맥 미셸, 맥 마이클. 뭐 이거 발음으로 하는 거니까 뉴스는 맥마이클이 진행하고요. 점독에 닦아봤어요? 낙스를 닦여도 안 지워져요. 그게 뭐요? 낙구식 점독이라고요. 낙스 나오면 스토크스 법칙, 낙구식 점독에 뉴턴 나오면은 뉴스는 누가 진행이야? 맥이 진행이야. 맥미셸이, 맥마이클이 진행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나머지는 세관법이니까 그 다음에 회전원통법, 낙구법. 제일 쉬운 게 낙구법이죠. 낙스. 점독에 닦아왔어요. 낙스로다가도 안 떼낀다고요. 안 지워진다고요. 그게 무슨 점독에? 낙구식 점독에 스토크스의 법칙 낙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낙구식 점독에 스토크스의 법칙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낙구식 점독에는 지금도 많이 쓰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다 실험실에 있는 게 거의 낙구식 점독이에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점성 법칙으로 하는 거 스토머 점독에 맥미셸 점독에 한번 실제적으로다가 보면은 그 회전원통법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맥미셸 점도계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세이볼트, 레드우드, 랭글러, 바베이, 오스왈트 이런 그 세관식 점도계는요. 그러니까 곁다리로 이거는 그 하겐포화제 세관법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점성법칙으로 해서 하니까 맥미셸 뉴스는 누가 진행해요? 맥미셸이 진행해요. 해야죠. 뉴스는 누가 진행해요? 맥미셸이 진행해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 정도가 되겠네요. 예. 다음이요. 지금 여기에서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빗금이 돼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인 압력차는 H는 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건 여기도 물이고요.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것도 물입니다. 물론 양쪽을 갖다가 측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양쪽에 가운데 군형이 있는 거잖아요. 전후 압력차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은 높이 요 수은 높이만큼 동압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압력차는 수은 높이 압력 엣지만큼 동압으로 바꾼 거니까 그 동압 변화량이죠. 그냥 동압 변화량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되겠네요. P는요 감마 엣지고요. 지금 수은의 비중량이 지금 주어진 게 13.6으로 주어졌으니까는요. 그냥 수은의 비중량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S의 감마의 H입니다. 그러면요. 수은의 비중량은요. 13.6이고요. 곱하기 수은의 비중이죠. 수은의 비중 13.6을 주고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메타 삼성.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제 요게 수온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높이차가 난 게 30mm 났대요. 30mm. 30mm 곱하기 1000mm 분의 1m죠. 그럼요. 요 같은 경우는요. 수식이요. 3, 9, 9, 8.4 파스칼 나오죠. 지금 압력차 전후의 압력차 킬로파스칼이니까요. 1000파스칼은요. 분의 1킬로파스칼. 얼마나 합니까? 3.998 약 한 3.9킬로파스칼이죠. 3.9킬로파스칼. 뭐 그냥 앞뒤에 그 압력차만 물었으니까 3.9킬로파스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점 문제를 갖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1번은 요 지금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1번은. 자, 22번 풀 수 있는 문제죠. 23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4번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5번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6번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7번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8번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9번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0번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1번 이건 좀 어렵습니다. 32번 이거 그냥 숫자로 대입하는 게 낫지 이것도 조금 좀 어렵습니다. 33번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 뭐 이거 기하율 구하는 거니까. 34번 빠르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번 이게 조금 좀 근데 중요한 거는 G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항상 G분의 A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G분의 A를 기억을 하고 있고 L분의 델타 L분의 H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이 상대평면 문제는 거의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6번 이건 뭐 말로도 하는 거라도 풀 수 있고요. 37번 아주 운동량 많이 없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38번 희내리 문제 풀 수 있고요. 39번 이거 인쇄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 39번. 그 다음에 40번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입니까? 15개, 16개네요. 16개. 그 16개 정도 되면은 지금 이게 45점 문제가 16개 나왔다는 거는 80점인데 이 정도 지금 수준이면은 지금 3회에서는 유체역학 가지고서 그렇게 속을 새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많이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예, 풀이를 끝나고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항상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서 대꾸 풀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가고 저기 하시면은 넘어가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출력해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45점을 기필코 남겨서 과락을 정리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한 개, 두 개, 몇 점 더해서 65, 70이 나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문제, 연력학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뭐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식을 유도해서 뭐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붙잡고서 풀리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게 왜 그렇지? 그렇지. 시간만 간다고요. 이게 공부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거는 어렵다고요. 유치학 컬러가 다 알아가지고서는 합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끝나고서 찍어드리는 45점 문제 이거를 반복해서 풀으시라고요. 반복해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저 사람이 한 차장님이 45점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그건 45점 문제이기 때문에 45점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이 45점 문제를 갖다 골라내는 것도 그만큼 문제를 많이 접했으니까 골라내는 거니까 믿고서 45점 열심히 푸세요. 네, 마치겠습니다.